여러분, 엔비디아 AI 칩 모르는 분 없죠? 근데요, 만약 어떤 회사가 없다면 그 칩을 아예 만들 수조차 없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반도체 산업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AI 혁명의 진짜 숨은 주인공, 램 리서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AI 칩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. 자,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 엄청난 칩들, 대체 뭘로 또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들이 쓰는 아주 정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. 말하자면 장인의 도구를 만드는 장인이랄까요? 오늘 우리는 공급망의 한 단계 더 깊은 곳, 바로 모든 기술의 시작점을 들여다볼 겁니다. 자, 그럼 램리서치가 가진 핵심 기술이 뭔지 한번 까볼까요? 저는 이걸 원자를 조각하는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. 바로 식각과 증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공정 이야기입니다. 반도체 공정이 엄청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이 세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.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먼저 아주 얇은 막을 싹 입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이걸 원자 단위의 정밀함으로 수백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. 이 단순한 리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복잡한 회로가 탄생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증착인데요. 이건 뭐랄까? 깨끗한 도화지 위에 아주 얇고 고르게 물감을 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앞으로 우리가 그릴 반도체 회로의 바탕을 만드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.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식각입니다. 증착으로 칠해놓은 그 막을 아주 세밀한 조각칼로 파내서 원하는 회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 깎아내는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결정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장비가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마법을 실제로 구현하는 도구입니다. 램리서치의 사브레 3D라는 증착 장비예요. 우리가 말로만 하던 그 원자 단위의 공정이 저렇게 생긴 거대한 기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좋습니다. 그럼 대체 왜 요즘 들어서 이 정밀함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졌을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해요. 반도체 기술이 이제 평면, 즉 2D를 넘어서 입체, 3D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HBM, 그러니까 AI GPU에 들어가는 3D 적층 메모리가 바로 그 중심에 있죠.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의 기존 2D 칩이 그냥 단층집 짓는 거였다면 오른쪽의 HBM 같은 3D 칩은 말 그대로 마철로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. 수직으로 더 높이 쌓아 올릴수록 그 난이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집니다. 그렇죠. 높은 빌딩일수록 바람도 더 세게 맞고 지진에도 더 잘 버텨야 하잖아요. HBM도 똑같습니다. 칩을 계속 쌓다 보면 웨이퍼가 휘어버리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열이 생기는 이런 물리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걸 못 잡으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럼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램리서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. 종횡비 200대 1. 이게 상상이 되세요? 폭은 1m밖에 안 되는데 깊이는 무려 200m인 구멍을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똑바로 파내려가는 거예요. GAA 같은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려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극한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흥미로우셨나요? 그럼 이제부터는 램리서치가 시장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아주 차가운 숫자로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결국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. 이 도넛 차트 한번 보세요. 시장 구도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?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요, 사실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, ASML, 그리고 램리서치 이 세 회사가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램리서치는 그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탑3 플레이어인 거죠.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. 2021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주요 반도체 국가들의 장비 투자가 50% 이상씩 폭발적으로 늘었어요. 램리서치가 뛰고 있는 운동장이 얼마나 크고 또 역동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램리서치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죠. 지난 10년간 매출 추이를 보면 50억 달러 수준이던 회사가 어느새 17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. 얼마나 꾸준하고 또 가파르게 성장했는지 이 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. 9만 대. 이게 바로 전 세기 반도체 공장에 깔려있는 램 리서치 장비의 숫자예요. 근데 이건 단순히 와, 장비 많이 팔았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의 기반이 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그럼 이제 램리서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, 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는 어떤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램리서치 매출 구조를 보면요,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. 차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규 장비 판매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나머지 부분, 서비스 및 지원 매출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그 9만 대 장비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거든요. 이게 회사의 안정성을 꽉 잡아주는 핵심입니다. 한번 장비를 사면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. 이 높은 전환 비용이 램리서치의 아주 강력한 성벽, 즉 해자가 되어주는 거죠. 그래서 램리서치를 볼 땐 이 슬라이드처럼 항상 양쪽을 같이 봐야 해요. 왼쪽을 보면 AI와 HBM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 장벽도 있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을 탄다는 점이나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이 균형을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. 자,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램리서치는 AI 혁명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본질적인 도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입니다. 지금의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회사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AI 다음 시대,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또 다른 도구는 과연 누가, 그리고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? 그 답을 상상해보는 것, 바로 거기서부터 다음 혁신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